제가 제일 생각하는 과일의 장점은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도 있으면 충분히 팔리는 제품이 과일입니다. 좋은 과일을 소싱하는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맛있으면 비싸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거래 대상자로 좀 봐주실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올 초였나요? 작년 연말이었나요? 아마도 어떤 한 분이 과일 위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나도 과일 위탁을 해볼까? 하는데 마땅히 딱히 정보도 없고 해서 저희 투트랙 채널로 굉장히 오랫동안 업력이 있으신 분께서 직접 과일 관련해서도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성공일 과일 TV를 운영하시는 이섬근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대표님이 한번 멋지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부산에서 과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7년 정도 이제 온라인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그리고 카페 그다음에 공동구매 밴드 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아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지만 어떤 게 있는지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찝어서 말씀해 주세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 위탁 판매도 하지만 직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생물, 딸기나 산딸기 가장 쉽게 물러지는 것들 이런 거는 위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단단한 제품이나 제가 직접 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마진을 위해서 그렇게 사입을 직접 포장 배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인플루언서 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과일 빅파워 분이세요. 점장으로 드렸습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일을요? 일을 시작한 지는 지금 횟수로 한 7년 정도 되고요. 예. 예, 그 7년 전에는 사실은 제과 회사에 다녔어요. 제과 회사요? 예, 그러니까 과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연봉이 제가 10년 전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도 그 당시에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출산율이 점점 적어지고 또 정말 아기들도 많이 없어지고 이럴 때 제 미래를 직감하게 된 거죠. 맞네요. 네. 전부 다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하니까 연관이 아예 없진 않겠네요. 네.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저조해지고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 자꾸 일어나고 언젠가는 저도 공고사직을 받겠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자하고 과일하고는 너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과일을 하겠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연관성이 좀 없긴 한데 이게 다 같이 보면 유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그건 예. 공통점이 있네. 제가 과일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시고요? 네네. 퇴사를 과감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그만두고 당장은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익원이 없다 보니까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이 과일 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유통해서 알게 되면서부터 이 과일에 대한 매력을 너무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당시 과일 가게에서 일한 게 한 보름 정도 하고 바로 나와서 해야겠다. 이건 무조건 나의 길이다.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게 과일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사실 도매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과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은 성공일 과일 TV만 봐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최근에 올린 영상이 하나 있어요. 과일 소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초보 셀러분들이 농장에 가서 소싱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농부님을 찾아가도 공급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10,000원이 들었는데 도매시장에서 20,000원이 나오랬으면은 농부님은 20,000원으로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양이 많아져 버리면은 10,000원의 원가를 들였는데 5,000원이 나와버리면 싸게 또 5,000원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부님만이 꼭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직거래보다는 그렇죠. 직거래 하면은 일단은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가면은 맛은 있는데 비싸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판매하는 제품 수는 지금 현재 대표님 몇 개나? 저희 대체로 2개 정도 판매하면은 저희가 빅파워 정도 충분히 올라오고요. 이게. 빅파워요? 예,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고요. 지금은 업로드를 2개 더 했어요. 오렌지와 망고를 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나가네요. 4개 정도 팔고 있습니다. 오, 예. 딱 4개인데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한 1억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저희 순마진에서 평균 20%에서 30% 정도 가져가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 들어서는 사실 전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농산물, 과일, 위탁 판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만약에 귤을 파신다고 그 투트랙님이 가정을 하실게요. 예. 가정을 하시면은 일단은 제품을 선정하는 게 1단계입니다. 음. 제철에 선정을 해서 거래처를 찾아야 돼요. 거래처 찾는 법은 농장주랑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매인이랑 하셔도 됩니다. 귤을 전문적으로 경매를 하는 경매인이랑 하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귤만 전문으로 또 위탁을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 제가 제일 적합한 거래처를 골라서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거래처 소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만나 뵈어서 미팅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찍을 사진을 또 꾸미고 이제 공급 원가와 그 다음에 옵션별로 어떻게 줄 건지 크기별로 어떻게 줄 건지를 상의를 하는 거죠. 상의를 하고 또 특히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CS가 많아요. 그래서 CS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마지막에 이 면세거든요. 과일은 면세. 과일은 부가세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면세인데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부가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 계산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을 딱 하고 와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상세 페이지를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엑셀로 정리해서 카카오톡이나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거래처에서 명단을 보고 고객에게 물건을 바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주문 송장 번호를 저희가 받아서 스토어에 입력하면 그게 끝입니다. 오. 예. 그러면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면세잖아요. 네, 면세.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에 면세로 낼 수가 있습니다. 면세라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라고 과일만 팔 거라고 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내시고 면세 내시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처음에 거래처를 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알려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첫 번째부터 거기 저는 막히는데요. 그거 어디서 찾아요? 어떻게? 제일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찾으시는 분들이 네이버 지도나 그 다음에 카페나 뭐 밴드나 이런 곳에서 찾으세요. 요즘에 뭐 농수산물 카페 가보면은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전화 걸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 중에서도 컨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없고 판매 실적도 예. 없고 초보인데 누가 저한테 만나주려고 하겠어요, 예. 저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기 판매자보다는 이제 조금 판매가 저조하신 분들 위주로 컨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이름 석자만 보고 정말로 충청도의 영동에 가서 포도 농가를 찾았거든요. 어떻게 찾았냐면은 시골에 가면은 방앗간이 있어요. 방앗간이나 세탁소에 가면은 웬만한 이름 부르면은 다 알죠. 다 하세요. 동네 네. 주민들. 네, 다 하세요. 그래서 이 포도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소신처는 자기가 직접 그 지역 걸 팔고 싶다면 가시는 게 좋은데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시룡에 보면은 이 농업회사 법인이라고 파는 데가 또 있어요. 보통 그런 데는 상호를 땡땡 농산이나 땡땡 조합이라고 많이 해둬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과일만을 전문화하는 회사는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컨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밴드나 인스타에 공구 하시는 분들 찾는 방법은 정말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알겠는데 저는 이제 완전 초보예요. 그래서 이제 딱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지 저를 좀 그래도 거래 대상자로 좀 봐주실까요? 추천드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저는 정말 초보 셀러이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마케팅은 자신 있으니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달라. 아니면은 저희가 납품이 힘든 비상품 물건이라고 그래요. 못생긴 과일,
못난이 과일인데 맛있는 거 가정용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을 좀 저렴하게 달라, 경쟁성 있게 달라 해서 내가 이 거래처와 신뢰를 먼저 쌓아야 돼요. 신뢰를 먼저 쌓고 하나를 팔아주든 두 개를 팔아주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1, 2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를 보내더라도 돈을 바로바로 주는 게 바로바로 줘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신뢰를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전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아마 더 좋은 제품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수많은 위탁 셀러들을 보셨을 텐데 네.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셀러들이 정말 잘 성장한 셀러들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있습니다. 그 대표님만의 그 안목이 좀 궁금한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하면은 잘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적으로 과일에 애정이 있어야 돼요. 과일 좋아하는 만큼 과일이 도와줍니다. 오,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 가르쳐 준 분 한 명을 예로 들면 쿠팡에서 한 4억을 정도 팔았더라고요. 4억이요? 예. 초보 분이신데 그분이 결국에 그만두셨습니다. 왜죠? 예. 이제 너무 돈으로만 본 거죠. 아. 솔직히. 예. 과일을 돈의 수단으로만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마케팅비를 많이 썼겠네요, 그러면. 엄청 썼습니다. 광고비도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과일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떠나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을 정말로 애정해야지만 또 매출과도 이어질 수 있고 그게 또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또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해야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그 좋은 과일을 소싱하는 대표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좋은 과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과일의 가격은 어떻게 선정되는지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맛있으면 비싸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산지에서 가보면은 과일의 크기, 색깔 이런 거 보고 결정을 많이 해요. 맛은 일단 두 번째란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백화점에 가보면은 과일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을 조금 저렴하게 소싱하는 방법은 무조건 가서 먹어봐야 돼요. 과일은 껍질째 먹는 과일도 있어요. 자두나 복숭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난이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사과나 귤 같은 거는 좀 못난이를 섞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못생겨도 맛은 있는 상품들을 위주로 많이 소싱하는 게 제 전략 중에 하나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소싱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 상품의 마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마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예. 이제 초보 셀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가격을 조금 낮게 측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 2kg에 7,900원을 대표 가격으로 메인 상품 같은 걸 말하는 거죠? 해놨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사과인데 옵션에서 별표를 좀 쳐가지고 추천해서 고당도 사과 2kg 9,900원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옵션 상품 삽니다. 그렇죠. 예. 일반 사과보다는 고당도 사과. 예. 그 옵션별로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솔직히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에서 이제 마진을 챙기는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위탁 셀러로 해도 평균 마진 20에 30 정도는 그래도 가져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외부 유입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는 다른 상품과 비교가 잘 안 돼요. 마케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대부분 과일을 많이 팔잖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좀 저렴하기도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이. 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법 예. 어떻게 될까요? 저는 첫째적으로 블로그를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예. 직접 블로그를 좀 쓰시는 걸 운영드려요. 그 전문 과일 몰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과일 상품에 맞게 꾸준히 블로그를 써두시는 거. 그리고 인스타에도 예를 들어서 참외를 판다고 하시면은 참외 전문 두 번째 계정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연동해 두시고 저는 사실 네이버 TV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TV도요? 예. 네이버 TV에도 제 링크를 걸어둡니다.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그래서 어디에선가 항상 제 링크가 이제 랜딩 페이지가 노출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외부 유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보 셀러분들은.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 과일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은 제휴를 해버리면 돼요. 아예. 제휴? 제휴. 누구랑 어떻게? 제가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네이버 카페에서 어느 정도 활동성이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그냥 제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예. 카페가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생각했을 때 30대 여성 이상인 사람들이 어디 카페에 존재할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이어트? 그렇죠. 운동, 또 건강, 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카페. 부동산하고 예. 사과. 제가 실제적으로 과일이요? 부동산 카페에 팔고 있습니다. 진짜 대박. 또 미용 카페,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있을 만한 이제 교육 카페 이런 데다가 제휴를 해버립니다. 저희 수강생들한테 얘기해드리지만 1개월에 최소 비용 10만 원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3개월에 30만 원을 최저가로 더 이상 넘으면 하지 말라고 제휴를 해버려서 그 안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 스토어 링크를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팔아줘요. 지금 뭐 말씀하신 건 이제 국내 과일 이야기였는데 혹시 뭐 수입 과일 아까 뭐 망고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판매하나요? 수입 상들한테 뭐 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뭐 오렌지나 이런 건 미국이잖아요. 예. 또 망고 같은 건 태국이고. 예. 그러니까 농장 직거래라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갈 수가 그래서 없잖아요. 산지 직송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큰 수입 회사들이 있어요. 제일 큰 회사라고 치면은 수일통상이라고 있거든요. 수일 동상. 예, 수일통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수입사들 밑에 또 수입 도매상들이 있어요. 수입 도매상들이 이제 위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 시장에 찾아가면은 수입 과일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수입 도매상이라 하거든요. 거기서 택배를 해줍니다. 택배까지요? 예, 예. 수입 과일이 오히려 소싱하기 더 쉬워요. 온라인에서 찾아와도 소싱할 수 있는 예, 거네요. 예, 그거는. 충분히 소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괜찮아요? 국산 과일이 괜찮아요? 수입이 좀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산 과일이 훨씬 마진이 좋고 재구매율도 좋고 한데 수입 과일은 약간 공산품 비리 납니다. 그럼 뭐 1년 내내 팔 수 있는 국내 뭐 수입산 과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1년 내내 팔 수 있는 과일 대표적인 게 저희 사과, 귤도 1년 내내 팔 수 있고요. 귤도요? 근데 이렇게 과일을 팔다 보면은 초보자들이 과일 위탁을 제일 겁내하는 게 뭐냐면 과일은 온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사야 되잖아. 눈으로 보고 사야 되잖아. 그리고 유통 단계 혹은 배송 단계에서 내가 주문할 때 파손돼서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과일 포장 관련된 거 되게 재밌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과일마다 포장이 조금 다른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딱딱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 망 한 망씩 이렇게 하나씩 망우 과일 포장망이 있어요. 과일 그물망을 사서 하나씩 이렇게 선물용 포장도 이렇게 딱딱딱딱 하나씩 정성스럽게 해주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팩이라고 또 있어요. 에어팩 포장에다가 가지고 우리가 컴프레셔를 사서 이렇게 칙 쏩니다. 이래가지고 탁 상자에 정확하게 규격을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게 포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택배 기사님들이 막 던져요. 막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 제작 박스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또 에어 포장도 있고 그물망 중에서 이제 요 좀 큰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그재그로 두 장해서 넣고 날씨가 덥고 이럴 때는 이제 아이스박스를 이용하게 돼요. 아이스팩을 넣어서 예. 고가의 과일은 그렇게 하겠네요. 예, 꽃감이나 또 자두도 아이스박스를 또 이용하게 돼요. 이제 아이스팩을 넣어서 이렇게 딱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줍니다. 그럼 주로 CS는 어떤 게 많이 올까요? 예, 제일 CS가 많은 품목 중에는 아무래도 복숭아죠. 복숭아? 예. 물렀다, 터졌다. 예. 아무래도 이 복숭아가 나오는 철이 저희 장마각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복숭아가 열에 아주 약한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포장을 싸야 되는데 그것을 보낼 때 멀쩡했는데 보내고 나면은 분명히 상해 있거나 곰팡이 잡혀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름 과일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리미엄 셀러나 빅파워 셀러들도 유독실이 어려워하는 게 여름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보 셀러들에게는 이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3개월 안에 끝나는 작물들은 우리가 6개월 누적 판매량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판매제로서 시작하게 되거든요. 오, 맞네요. 예, 그래서 초보 셀러들이 여름 과일을 두렵지만 하셔보면 분명히 팔립니다. 예. 대표님은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CS가 있으실까요? 아, 예. CS. 좀 욕하시려다 멈추신 거 예. 봤어요, 제가. 제가 사실은 쿠팡에는 많이 안 팔려고 하는데요. 예.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묻지마 반품이 되게 많았어요. 쿠팡의 묻지마 반품 때문에 나는 정말 맛있는 과일을 보내줬는데 맛이 없다고 하거나 그 과일을 다 먹어버리고 환불은 환불대로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일은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하는구나. 예. 그러면 과일 위탁 판매 있잖아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일 생각하는 과일의 장점은요. 투트랙님 과일 사실 때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신선도. 신선도. 예, 가격보다는 신선도. 가격보다는 신선도, 맛. 예. 요 자꾸 장점입니다. 예.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아도 음. 맛과 신선도가 있으면 충분히 팔리는 제품이 과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보 셀러분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최저가. 가격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또 경쟁자도 좀 적어요. 이제 맞아요. 어려운 품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과일은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고인물들이 많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른 카테고리랑 다르게 과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일을 온라인으로 주문해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셀러가 네. 늘어난다는 뜻은.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온라인도 뭔가 커다란 유통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막 과일 시장이 정말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어봤는데요. 아 진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사업을 더 확장하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실은 제 처음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제 전국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가 가장 강력한 매장을 만들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년에 저희가 2호점이 생길 것 같아요. 오. 2호점이 생겨서 사실은 브랜딩이죠. 이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 과일을 하시는 분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너무 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과일을 하고 애정하고 좋아해 주니까 과일이 벌어다 주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좀 과일 장사하시는 분들 비수기니 경기가 안 좋니 해도 스마트스토어 이런 부분 좀 도전해 보시고요. 저 추천드려요. 이제 과일 가게에서만 사 먹는 시대는 좀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좀 진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일 일을 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이 하루하루가 상당히 저 깰 때마다 즐겁거든요. 그냥 과일 자체가 삶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귤이요? 예, 귤을 만졌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애착이 좀 있구나. 예, 평생 과일 하고 싶습니다. 아팠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정말 많이 긴장이 됐고요. 예. 그리고 또 꿈의 대행에 또 대부이신 투트랙님 채널에 처음 얼굴을 내게 돼서 진짜 영광이죠. 저한테는 진짜 영광이고 아유, 또 아닙니다. 오늘 촬영으로 인해서 또 저도 많은 걸 또 배워가는 하루였어. 제 모든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 멀리서 오셔서 또 좋은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홈꿈사 그 회원들 모든 분들과 그리고 투트랙 채널 구독자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성공인 과일 화이팅!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